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물류TV 백소라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기다려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출퇴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물류관리사 시리즈 중에 물류법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5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목적 그냥 갑니다. 그 다음 이제 정의로 보겠습니다. 정의 중에 이제 유통산업 부분 보도록 합니다. 유통산업이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뿐만 아니고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그다음에 매장 안 하고요.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이다.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이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대규모 점포했고 죄송합니다. 준대규모 점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대규모 점포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 중에서도 특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입니다.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것이 바로 준대규모 점포에 속합니다. 다음 두 번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남목의 회사 또는 계열 회사가 직영점형 체인 사업 및 같은 호흡 남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자,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 체인 사업부입니다. 체인 사업. 자, 6번 갑니다. 체인 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첫 번째, 직영점형 체인 사업. 이것은 체인 본부가 주로 소매 점포를 직영을 하되 가맹 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 점포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 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 사업. 다음 두 번째,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 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 본부가 상호, 판매 방법, 매장 운영, 광고 방법 등을 결정을 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 사업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임의 가맹점형 체인 사업입니다. 체인 본부의 계속적인 경영 지도 및 체인 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 품목, 영업 방식 등의 표준화 사업과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그다음 네 번째,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든 혹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든 아무튼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연합회, 그다음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 사업을 의미한다. 방금 저는 이 체인 사업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인 사업에는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임의 가맹점형, 그리고 조합형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의미한다. 전문상가 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 단지를 말한다. 무점포 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 다음, 유통표준 코드란 상품, 상품 포장, 포장 용기, 운반 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서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이다. 다음, 유통 표준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중 유통 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 판독 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 매입,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물류 설비란 화물 수송, 포장, 하역, 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 정보 처리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 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도매 배송 서비스란 집 배송 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 점포 또는 소매 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집 배송 시설이란 상품의 주문 처리, 재고 관리, 수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 처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공동 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 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 배송 시설 및 부대 업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또는 지역 시설물을 말한다. 네, 이렇게 해서 정의를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 3조 들어갑니다. 3조에서는요, 유통산업 시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통산업 시책의 기본 방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제일 앞에 1조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유통 구조의 선진화, 유통 기능의 효율화. 다음,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역별 균형 발전, 유통산업 종류별 균형 발전, 중소유통기업의 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상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러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그리고 가축시장. 네.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부분 가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계획 등에 관련된 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3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된다. 자, 이름만 들으면 조금 두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글씨를 크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좀 더 큰 단위입니다.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가장 큰 틀. 그리고 그 다음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그리고 지역별 시행계획입니다.
중요한 단어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산업의 발전 기본 계획, 그리고 시행 계획, 다음 지역별 시행 계획입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는 요거 첫 번째로 가장 큰 카테고리입니다.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때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 유통산업은 뻔하니까 이 단어를 뺄게요.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현황, 평가, 지역, 종류별 발전 방안, 산업, 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 고도화 방안, 전문인력, 부지, 시설 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전망, 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 방안,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너무 말이 길죠?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누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죠? 그래서 큰 카테고리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유통산업 발전 시행 계획입니다.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엔 매년이네요. 5년이 아니고 매년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 발전 시행 계획, 즉 시행 계획이라고 할게요. 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산자부 장관은 시행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 산자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산자부 장관은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 네, 이번에는 지역별이죠. 지역별 시행계획. 시도지사는 다르죠? 그죠? 자, 한번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산자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도지사로 바뀌었죠? 잘 구분하세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네, 제가 지금 시장만 얘기했는데요.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다루는 내용, 기본 방향, 여건 변화, 현황 평가, 동일하죠. 효율화 구도 방안, 부지시설 수급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또 동일하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이 앞에 있는 그 주체가 그죠? 바뀐다라고 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중요한 거 할게요. 바로 대규모 점포 부분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 등록.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 상업 보존 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이들은 제출받은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거기에서는 바로 30일을 의미합니다. 30일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군수구청장은 개설 등록, 변경 등록하려는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 상업 보존 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네,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록의 결격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피성견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년, 대표자가 1호, 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네, 이렇게 해서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록의 취소 부분 봅니다.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대규모 점포 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두 번째,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그리고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리고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넘어갑니다.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업무 등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안전 유지, 소비자 및 인근 주민의 피해, 불만의 신속한 처리,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 등 업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 점포에서는 다음 각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매장 면적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럼 어느 경우인지 살펴봅니다. 해당 대규모 점포 또는 등록 준 대규모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3분의 2 별표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혹은 같은 항 2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간 자치관리단체 가부터 다까지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나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네. 자, 그다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 넘어갑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미 다 한번 발췌를 다 한 것입니다. 다음,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 마트와 준대형 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 영업시간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영업시간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서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중요한 거죠.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서는 그러지 않는다. 55%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제한사항을 둔 것은 바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이었습니다. 다음,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아까 말했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느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일 지정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 제한 시간에 영업을 한 자, 혹은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 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그리고 이 경우 명령 위반 횟수는 합산한다. 그리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자. 네, 이런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 보실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아마 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정의 부분을 다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체인 사업입니다. 이 16조는요, 체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체인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체인 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 지도하고 상품, 원재료 등 용역을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다음 항목에 어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몇 가지였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체인 사업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인 사업에 관련된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법규 내용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 다시 봅니다. 체인 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복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체인 사업에는 직영점형 체인 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 임의 가맹점형 체인 사업, 그리고 조합형 체인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정의 부분에서 봤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체인 사업을 의미하는지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법규 이제 그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체인 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상을 추진한다. 체인 점포의 시설 현대화, 원재료, 상품,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점포 관리, 품질 관리, 판매 촉진 등 경영 활동 및 영업 활동에 관한 지도,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 훈련 실시,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직배송시설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 추진,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 부착 상표의 개발 보급,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그 밖에 체인사업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관한 지원 부분 봅니다. 산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의 자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 보관, 배송, 포장 등 공동물류 사업, 상품의 전시, 유통물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수집, 가공, 제공,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그 밖에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자, 이 부분에서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점가 진흥조합. 상점가에서 도매업, 소매업, 농협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 진흥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1항해자로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상점가 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상점가 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 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네, 다음 그렇게 안 중요한 부분 넘어가고요. 그 다음 전문상가 단지의 건립 지원. 산자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언어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 단지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하죠. 5,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그리고 단지 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상가 단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그 금액은 100억 원을 의미합니다. 위에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 단지 조성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산자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네. 자, 그 다음 요거 보겠습니다.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 유통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유통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기간은 바로 3년을 의미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에피소드 5번째는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쁘게 출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물류TV 백소라였습니다.